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통합과학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1학기 때 저와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미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1학기 중간에 전학을 왔거나 2학기에 새로 전학 오는 친구들은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를 테니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박정규입니다. 저는 첫째, 물리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렇다 보니 통합과학 내에서 아무래도 물리와 관련이 많은 파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현재 이 두루고등학교에서 담당하는 과목들은 통합과학과 물리학 1입니다. 통합과학 물리 파트는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고 물리학 1은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저는 물리교육을 전공했고 그렇다 보니 물리와 관련이 많은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 관련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기 바랍니다. 셋째로, 저는 1학년 9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1학년 9반 담임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2층 1학년 교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물리와 관련된 질문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2층 1학년 교무실로 찾아와 주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2학기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2학기에도 천재교육에서 나온 통합과학 교과서를 사용할 거예요. 이 통합과학 교과서 1학기 때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는 했었는데 총 몇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과 규칙성, 두 번째 시스템과 상호작용, 세 번째 변화와 다양성, 네 번째 환경과 에너지. 이 중에 이 빨간색으로 쳐 있는 두 번째 단원, 네 번째 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왜 빨간색 글씨일까요? 맞아요. 바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대단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대단원 전부를 저랑 공부한다 했었나요? 이 빨간색 글씨에? 그건 아니었죠? 저와 함께 공부하는 파트, 단원이 속해 있는 그러한 대단원을 빨간색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빨간색인 바로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 안에서도 첫 번째 중단원, 바로 역학적 시스템. 이건 언제 했죠? 네, 맞아요. 우리 1학기 때 이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럼 2학기 때는 뭐냐? 네 번째 대단원, 환경과 에너지의 두 번째 중단원인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학기 때 할 파트는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인데 교과서로는 289쪽부터 해당합니다.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역학적 시스템은 이미 1학기 때 했으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여기만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원의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인데 발전이 뭘까요? 네, 뭐 나날이 나아지다, 성장하다 이러한 발전이란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란 전기를 발생시키다, 즉 전기를 만드는 얘기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뭘까요? 뭔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정확히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는 모르겠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것들을 합친 용어인데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역시 같이 볼 거예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잡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2학기에 이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파트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289쪽을 보면 두 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두 개의 소단원. 소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개의 단원. 첫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발전과 전력 수송.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자, 발전은 아까 말했듯이 전기를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 만든 전기를 어떻게 한다? 수송, 보내야겠죠? 그래서 전기를 만들고 만든 전기를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2학기에 공부할 내용의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미래를 위한 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위에 나와 있다시피, 그쵸?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듯 발전 파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또 이 단원들은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발전과 전력 수송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교과서 294쪽부터 나오네요. 선생님, 292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소단원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도 표시를 안 했는데 292쪽에 해당하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과학적으로 참여하기, 이 파트는 건너뛸 거예요. 왜 건너뛸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게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과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즉, 배운 개념, 공부한 개념을 적용하는 거. 이 사회에다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건너뛰냐?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이 에너지 파트,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직 과학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과학적으로 참여하기는 일단 건너뛰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기본 개념부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처음 기본 개념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294쪽을 첫 번째 공부하는 파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94쪽 뭐라고 써 있어요? 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나왔네? 발전에 대한 얘기겠죠? 발전의 원리. 그렇다 보니 이 파트에서는 뭘 보냐? 전자기 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기 유도, 그리고 발전기와 전동기, 그리고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과 같은 발전의 종류, 이러한 것들을 볼 거예요. 전자기유도 법칙을 가지고 발전기, 전동기의 원리를 본 후에 이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공부할 건 뭘까요? 298쪽에 있는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오기까지, 이 파트입니다. 전기를 만들었으면 만든 채로 그냥 두나요? 아니죠. 왜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만들었잖아. 그럼 만든 전기를 우리한테 보내야겠지. 즉 전력 수송에 대한 얘기네요. 이 전력 수송 파트에서는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개념들 중 하나를 끌어올 건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오음의 법칙을 하나 끌어올 거예요. 그리고 오음의 법칙 외에도 전력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바꾸는 이러한 변압 과정,
내용까지 볼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또 뭐까지 보겠어요? 전력 손실을 봤으니 어떻게 하면 전력 수송에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즉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이 301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내용까지 보면 발전과 전력 수송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우리 집으로 사람들에게 수송을 할까, 배달해 줄까? 그러니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보낼까? 이러한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원인 발전과 전력 수송은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을 공부하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뭐였죠? 바로 미래를 위한 에너지였죠. 이 미래를 위한 에너지는 교과서 304쪽부터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 소단원으로 지구의 에너지 원천, 태양 에너지를 볼 거예요. 이 태양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떠한 에너지가 있는지, 그럼 이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지 볼 거예요.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말이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단원이 맨 마지막에 나왔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에너지 위기 시대, 인류의 창의적 도전이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뭘까요? 그쵸? 화석연료에서 얻는 에너지겠죠? 근데 이 화석연료,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갈한다는 문제가 있겠죠? 이러한 에너지 위기 시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이 곧 한 100년 내에, 제가 듣기로는 100년 내에 이제 뭐 고갈된다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현재 인류는 에너지 위기 시대에 봉착했어요. 그렇다 보니 인류의 창의적 도전, 즉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4번에서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술, 신재생 에너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2학기에 공부할 내용이 대략적으로 좀 그려지나요? 네, 이렇게 해서 2학기에 공부할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대단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수업 중 지켜줘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워낙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점이다 보니까 2학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수업 시작하면 꼭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기 바랍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그 수업에서 우리의 첫 만남이잖아요. 자기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은 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고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또 허비가 돼요. 그렇다 보니 화장실, 물 마시는 거, 교과서 가져오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쉬는 시간에 하고 최대한 수업이 시작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좀 더 즐겁고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 학습지, 필기구를 꼭 챙겨와 주세요. 저는 1학기 때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학습지를 주면 거기에 빈칸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 빈칸은 교과서를 보면서 채우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 꼭 교과서, 학습지, 필기구는 챙겨줬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과제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여기서 말한 자신의 과제란 제가 내준 숙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행평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 수업 시간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들께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의를 지키기.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하면 정말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교사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예의를 지켜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학생 여러분들께 예의를 지킬 테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인 저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보다 나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 말한 1번, 2번, 3번 모두 어떻게 보면 이 예의라고 하는 이 한 글자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서로 배려, 존중, 예의를 지킨다면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꼭 지켜줄 수 있겠죠? 네, 2학기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주에 만나요.